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새로운 분과 요새 사케를 배우고 계신 요새 좀 사케 많이 드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어떠세요? 사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조금씩 마셔보기 시작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마신 게 그 나마자케였는데, 제가 마시다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생겨서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네네네. 되었는데요. 그 사케에 나마자케라고 하는 게 이제 생자가 붙으면 다 나마자케인 건가요? 일단 처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신 분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나마자케 뭐 나마라는 단어 뭐 익숙하신 분도 계시고 네. 뭐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나마비루 뭐 일본 가서 생맥주 네, 주세요 네. 나마비루 그러잖아요. 네. 나마는 생자라는 뜻이고 생자가 붙어서 생주해서 나마사케 나마자케로 발음이 되는데 일단 일반적으로 생자만 붙어 있으면 보통은 사케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가열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생자가 붙은 것도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냐에 따라서 아, 나마초조, 나마즈메, 나마자케 뭐 이렇게 다양하게 바뀝니다. 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큰 개념 열처리 네. 개념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안 써 있는 사케들은 가열 처리, 그 살균을 위한 가열 처리를 2번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접하는 사케들은 다 2번 정도 진행한 사케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이제 그 열처리, 가열 처리를 희일에 열을 집어넣었다 해서 가열 처리 보통 희일에라고 하는데 유통과 보관의 문제에서 사케는 일반적으로 2번 열 처리를 진행하는데 술을 만들고 짜내고 나서 저장하기 전에 보통 탱크 저장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 병입에서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장 전에 한번 진행을 하고 네. 그리고 출하할 때 음, 한번 열 처리를 진행해요. 총 2번의 열 처리를 네. 진행을 하는데 이 열 처리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장이나 유통할 때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 근데 왜 이게 안 하면 품질이 떨어질까? 보통 사케는 히오치균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사케 품질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히오치균 이제 한자로 쓰면 화락균이라는 건데 네. 그 사케가 굉장히 이런 균이 생장하기 좋은 환경이거든요. 네. 보통 약산성 그리고 저알코올에서 히오치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생장 환경이에요. 그래서 네. 사케가 굉장히 취약한데 이게 히오치균이 사케에서 발생을 하면서 생장하게 되면 하얗게 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 열화되죠. 열화된다고 해서 사케 맛이 변질되고 안 네. 좋아지고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열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케, 히레 사케 네. 일반적인 사케들이고요. 네. 이제 아까 생자가 써 있다 그랬었는데 그 이제 3가지로 나눠 보면 네. 아까 이제 술 만들자마자 저장 전에 열 처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병입 전에, 출하 전에. 네. 근데 이게 다 옛날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병입이 출하와 동일한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병입하고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좀 용어가 사실 옛날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해하시기 더 편할 텐데 일단은 그냥 병입이 출하라고 할 때 병입 출하 그냥 출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출하 전에 병입하니까 그 용어들 단어들에 대해서 이제 좀 느끼면 이해가 좀 편한데요. 네. 나마초조, 나마즈메라는 용어가 있어요. 네. 초조는 저장이라는 뜻. 그렇죠. 쯔메루는 뭐죠? 쯔메루는 넣다 채우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마초조 하면은 생저장 나마즈메 하면 생병입. 그러면 일단은 열처리 2번 중에 어디를 안 했냐? 나마초조면 나중에 쯤에 병입할 때 열처리를 한 거예요. 출하할 때. 그래서 나마초조는 일단 열처리는 한 번은 진행했다. 생자가 있지만 열처리 한 번 진행했다. 2번 중에 한 번은 생략. 네. 2번 중에 어디 생략했냐? 초조에서 생략했다. 나마초조.
남아즈메는 쯔메루 병입할 때 생략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병입을 요새 먼저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네. 요 단어를 출하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요새 개념으로는. 네네. 그래서 남아즈메 병입 출하를 할 때 남아즈메. 네. 그러면은 열철이 어디에 있겠어요? 조정할 때? 조정할 때. 조정 네. 전에 안 했죠. 네. 근데 보통 이거를 단어는 사실 생자가 붙은 언제 안 했냐를 단어에서 쓰는데 사람들은 열철이 언제 했느냐를 생각하니까 네. 단어의 의미로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어의 의미만 봤을 때 생저장. 그러면은 나중에 했겠구나 열처리를. 남아쯤에 생쯤에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 병이 출하니까 그럼 출할 때 한 번 했다. 그럼 언제? 출할 때 남아다. 남아쯤에 출할 때 남아다. 그럼 저장할 때 열처리 했구나. 요 개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방송에서 히야오로시 가을술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네. 가을술은 열처리를 하고 저장하다가 출하할 때 상온과 온도가 저장 온도 같아질 때 네네네. 열처리 안 하고 출하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럼 출하할 때 열처리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 남아초조와 남아즈메 중에 남아가 어디 붙겠어요? 그럼 남아즈메죠. 출하할 때 열처리 안 했으니까. 그래서 히야오로시는 대부분이 다 남아즈메가 맞습니다. 그때 얘기했듯이 가을술 열처리를 아키아가리는 맛에 네. 중점을 줬기 때문에 네. 열처리 여부는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맛이 올라가는 시기에 대해서 얘기한 거겠지만 네. 히야오로시의 단어 자체를 보면 그건 열처리 한 번 보통 한 게 맞기 때문에 네. 그 열처리 한 번 한 것들 그 술들은 보통 남아즈메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아즈메 큰 카테고리 안에 히야오로시가 들어가겠죠. 네네. 그래서 남아초조와 남아즈메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앞에 생자가 붙어 있으니까 네. 사케를 이제 사케 초보자들은 생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 열처리 한 번도 안 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두 단어를 다 봐야죠.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일단 열처리를 여러 번 진행을 하게 되면 네. 유통이나 보관은 좋지만 맛에 좀 개성을 잃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도 이제 맥주 같은 것들 크래프트 비어 냉장으로 잘 보관된 애들 네. 드셔보시면 좀 더 풍미도 많고 다양한 향도 나고. 네. 근데 열처리하면 사실은 사케도 마찬가지고 막걸리도 마찬가지고 원래 양조에서 생겼던 그런 풍미들, 향들 네. 좀 잃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열처리하면서 더 안정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맛을 좀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맛들을 조금 네. 가다듬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개성을 잃는다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열처리를 보통 이제 암한 술들이 좀 재밌는 술들이 많이 있죠. 남아초조는 저장할 때 열처리 안 했으니까 저장 과정에서 효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약간의 그런 작용들을 계속해요. 특유의 풍미가 생기고. 그러면은 앞에 열처리하고 뒤에 열처리 무슨 차이냐? 보통 저장할 때 사케는 가수를 보통 만들 직후에는 도수가 높아요. 네. 그런 것들을 원주라고 하는데 물을 타서 가수로 해서 도수를 낮추고 맛 조정을 해서 네. 맛있게 마실 수 있는 네. 그런 상태로 만들어서 네. 소비자 전달을 하는데 그 가수하는 단계가 저장 단계에서 가수를 하거든요. 네. 근데 가수를 할 때도 물을 집어넣으면 물에서도 그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미생물들이 있고. 네.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가수를 한 다음에 출하하게 되면 출하 상태가 사실은 냉장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술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열처리를 하고 출하를 하는 거예요. 유통 과정에서 그 술의 품질을 더 보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열처리를 2번 진행하는 게 이제 예전 방식. 네. 이제 술을 더 안전하게 유통 보관하는 방식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면 좀 더 개성, 재밌는 맛. 네. 물론 안정화되고 맛이 좀 평균화되고 그런 건 있지만 그냥 술 자체 재미는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 정식이요. 지금 아직도 이제 처음에 질문했던 남아잡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열철도 하나씩 오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 남아잡기. 네. 이 두 가지 다 안 하는 게 남아잡기. 아. 생주라고 써 있죠. 네. 생주라고 제대로 붙으려면 둘 다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남아삭게, 남아잡게. 그래서 남아잡게죠. 보통 열처리는 저온
열 처리를 저온 살균을 진행해요. 네. 보통 60도에서 65도.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유 같은 거 보면 옛날엔 멸균 우유인데 네. 뭐 파스터리에서 저온 살균해서 우유 더 맛있다 뭐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멸균하면 안에 있는 무슨 성분들도 고온에서 되면 변화되고 네. 그리고 살균과 멸균의 차이. 이제 네. 균을 어느 정도 죽이냐, 멸균은 완전 포자까지 다 없애버리는 건데 사케는 이제 저온 살균, 네. 파스텔 우유처럼 네. 네,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요. 일단 뭐 일본전의 효소 작용을 중지시키고 네. 아까 얘기했던 희우치균, 향기나 맛을 나쁘게 하는 균들을 네. 이제 없애는 그게 열처리 목적입니다. 나마자키는 이 두 번을 다 냈기 때문에 네.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아. 사케죠.